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말 씁쓸한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꽤 유명한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봉규TV라는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이봉규TV에 나온 그 내용 때문에 좀 오해를, 저도 속은 건 아니지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을 잠시나마 일으켰습니다. 근데 저는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증거라고 하는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저는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저는 구분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설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보이시죠? 헬스장 사진입니다. 공명선거쟁취총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 서양기 대표 이분이세요. 이분이 우파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가서 구리시 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함을 헬스장에 보관을 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제보를 하는 영상이 이렇게 떴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SNS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지금 사전투표함을 헬스장에 보관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그런데 이것이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기자가 6일 구리시 선관위 관리계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관내 사전투표함을 헬스클럽에 보관했다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리계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안에 있는 건 선거 가방이다. 선거 가방이라고 해서 투표소에 오는 장비들, 물품들 이런 게 있다. 그 내용물을 개표소 헬스장에 보관한 거다. 그것을 누가 사진을 찍어 갖고 이렇게 투표함을, 사전투표함을 이렇게 헬스장에 보관했다. 허술하게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겁니다. 개표소가 보통 좀 넓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개표소에 딸린 헬스장에 잠시 물건을 보관해 놓은 거였다. 선거 사무 가방을 관내 사전투표함으로 착각을 하고 투표함 바꿔치기에 용이하게 헬스장에 보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뭘 모르고 엉뚱한 말들을 한다. 어이없다.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할 생각은 없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문의하면은 답변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굳이 해명까지 할 정도로 그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6일까지 6일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게 받고 SNS를 통해서 이 사진 보이시죠? 이 헬스장 사진, 이 사진이 그냥 무분별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봐봐, 사전투표함을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번 선거가 부정투표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SNS 글을 올렸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 이거 부정선거가 맞았던 것 같다. 어떻게 정확히 자신의 아버지가 한 5.16 혁명과 똑같은 51.6%로 득표해서 이겼고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어떻게 정확히 계속해서 0.93이라는 득표 차이를 보일 수가 있나? 이럴 확률은 아마 동전을 1000개를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더 적을 것이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 이것은 명백히 부정선거, 선거 조작의 증거가 확실하다. 안되겠다 이제. 미국의 월터 미베인 교수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이 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월터 미베인 교수님이 답변을 해줄 것이다. 제가 이런 글을 SNS에 올리고 이런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지지난 대선이죠. 박근혜가 51.6%로 문재인을 이겼던 지지난 대선. 그때 51.6%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놀라운 결과,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보세요. 기적같이 10시 반을 기점으로 개표를 하는데 득표 차이가 0.93, 0.93 쭉 보이시죠? 30분 단위로 쭉 계속해서 0.93.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말하자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갖고 부정선거의 조작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하고 뭐 저를 비판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조롱하냐?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조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조롱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어이없으세요? 지금 일부 통계가 증거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 한번 스스로 느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제가 욕먹을 거를 감수하고 이런 글을 올렸던 겁니다. 좀 전에 보셨죠? 여기 이런 가짜뉴스, 뭐 이런 통계가 증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말을 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거예요. 진영 논리를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진영 논리를 빼고 봐라, 이런 통계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런 통계 0.93 계속해서 말은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좀 이상한 일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진실을 밝히지 말자고 한 적이 없고 재검표를 하지 말자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자고 했습니다. 검증을 더 제대로 하자.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자.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온갖 의혹들은 있어요. 그런데 증거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 의혹을 증거라고 확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의혹은 의혹이고 증거는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의혹을 갖고 증거라고 우기지 마라. 그리고 가짜뉴스 마음껏 퍼뜨리지 마라. 팩트체크를 하자. 우리도 이런 거 좀 전에 이봉규 TV 이런 거 나가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지금 우파들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보수파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휘둘려갖고 이게 부정선거니 뭐니 하고 있고, 무슨 통계 같은 거 가져다가 일반 국민들한테 먹히지도 않을 그런 통계 가져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부정선거의 증거야, 이러고 있다. 의혹을 갖고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우파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너무나 허술해요. 그리고 모조리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반박이 됩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저는 의혹을 주장하는 거 좋은데 그렇더라도 좀 제대로 된 의혹을 갖고 해라. 이렇게 허술한 의혹이나 통계나 수학이니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퍼뜨리고 통계 수학 이런 걸로 막 부채질 하다가 재검표를 했어요. 지금 민경욱 의원이 재검표를 신청을 했죠. 까봤는데 만약에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은 우파 진영 전체가 싸잡아서 모자른 집단으로, 모질이 집단처럼 포장돼 갖고 프레임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쯤 공중파와 종편들이 재검표 이후에 우파 진영을 싹 다 모질이 프레임을 씌워서 보내버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 니네 마음껏 해봐. 아니, 한 방에 보내줄게.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전 그럴 것 같은데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힌다라는 말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 하는 거지. 지금 우파들은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혹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혹들을 열심히 모으는 거, 요거는 진실 추구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태도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주장이 거짓이다, 아까처럼 가짜뉴스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프로테이지, 확률, 수학 이런 걸로 따져갖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같이 나왔고 토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파, 찬성파 이런 사람들이 붙어갖고 토론을 해가면서 그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논리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지, 반대에 대한 얘기, 이건 가짜뉴스야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왜 초쳐? 너 누구 편이야? 너 위장우파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차라리 가만히나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까? 이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 오로지 이것이 진실이라는 그런 말만 듣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이게 모든 게 맞아. 가짜뉴스도 다 맞아. 그냥 우파가 하나로 뭉쳐서. 그리고 통계 이런 거. 좀 전에 보셨죠? 통계로 얼마든지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막 우겨. 우파들이 똘똘 뭉쳐갖고 부정선거를 외쳐. 그러다가 선관위의 반박이 한 방에 깨져갖고 우파 전체가 단체로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야, 이거는 의혹에 불과해. 이건 증거력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건 치워. 이건 가짜뉴스야. 이렇게 우리끼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우르르 그냥 몰려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야말로 이게 부정선거였으면 좋겠고 실제로 까보면 완전히 뒤집어졌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고 민주당 폭망하고 정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외치는 정당이 바로 섰으면 좋겠죠. 저야말로.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번 총선 전부터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김영호 이딴 식으로 가면 총선 폭망한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 우파들이 다 같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고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팩트체크도 안 하고 이 통계가 맞는 통계인지 이 수학 공식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다 맞다 하고 있다가 한 방에 무너진다. 더 망할 것도 없다고요? 더 망할 것도 없으면 막 살아도 됩니까 이제? 어차피 난 이제 막간 인생이야. 우리 어차피 망했어. 에라 모르겠다. 이러자는 겁니까? 우파 진영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런 걸 갖다 주장을 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좌파, 좌익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를 거부했다. 이게 말이 되냐? 좌파 매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함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전용 CCTV를 설치해달라 하는 제안에 거부를 했다. 이게 말이 되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또다시 커져갈 전망이다. 보세요. 시민들의 우려 중에 하나가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이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치면 회송용 봉투에 담긴 관외 투표지를 우체국을 통해서 전국에 발송을 하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선관위의 창고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는 전용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관내입니다. 이 화면은 전국에 있는 시, 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관제소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관내는. 거기다가 선거 이후에도 이 CCTV 영상을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면 공개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투표함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 관내는. 그런데 관외는 상황이 다르다. CCTV가 없다. 그냥 관외 사전투표지를 접수한 뒤에는 사무국 장실이나 과장실에 투표함을 그냥 넣어서 개표 당일까지 그냥 보관을 해요. 여기엔 CCTV도 없어요. 참관인도 못 들어가요. 참관인도 출입 못해요. 접수를 마친 관외 사전투표지 이것을 투표함에 넣을 때는 정당 추천위원을 포함해서 선관위 위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선거 개표 당일까지는 그 긴 시간 동안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인 선관위 사무국 이 공간에는 사무국장과 선관위 직원들만 출입을 할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물론 여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봉인지는 합니다. 못 건드리게. 이렇게 위아래 옆으로 봉인지는 하고 사인도 하고 이런 장치는 해놓지만 여기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 지금. 관외 사전투표지는 이거 뭔가 좀 찜찜하다. 물론 이런 장치가 있고 선관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국민들은 찜찜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찜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 우편 투표함은 위원 회의실, 사무국장실 등 보안 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관할 경찰서 및 보안 경비 업체에 순찰 강화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믿어라. 또 우편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단속 사무 처리 등을 결정 집행하고 있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만 해요. CCTV 설치 안 한다.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는 보관 안 하겠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찜찜하지 않나요? 이런 거? 우리가 중앙선관위만 믿을 수가 있어요? 종합하면 이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는 보안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이 경비업체가 순찰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설치할 수 없다. 충분히 안전하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해.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의심이 들려. 그러면은 선관위 회의를 하는 곳 말고 다른 곳에다가 투표함을 보관을 하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담당 주무관이 우리 직원을, 선관위 직원을 아예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걸로 보인다. 선생님의 자기적 판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들 어떻게 믿어? 까놓고 말해서 선관위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우리를 왜 못 믿어? 우리 직원을 아예 못 믿는다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선관위가 보관하니까 안전해. 경비업체들도 지금 빵빵하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지금 선관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CCTV도 설치 안 하고 이런 거 믿을 수 없죠. 뭐 물론 이렇게 봉인지는 하고 사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일반 국민들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걸 갖고 태클을 걸어라. 차라리. 관외 사전투표함 이딴 식으로 지금 보관되고 있다. 이거 막말로 선관위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요 투표함만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하냐. 막말로 요 봉인지? 이 봉인지만 어떻게 잘 위조를 해서 봉인지만 어떻게 위조를 해갖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지 않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일반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그러네. 국민들이 못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라.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지 무슨 그래프가 어쩌니 무슨 산술식이 어쩌니 뭐 해외에 있는 어떤 박사가 교수가 뭐 공식을 때려가서 몇 프로 계산했더니 통계가 어쩌니 이런 거 딱 보기에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저처럼 그래도 좀 수학이나 통계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허술한 이런 통계 같은 거 말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걸로 차라리 따져라. 크게 맞지.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우파들이 하는 의혹이라고 하면 박수 쳐주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다가 보세요. 가짜뉴스 막 확산되잖아요. 가짜뉴스인 게 밝혀져갖고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것은 오히려 우파들에게 해로운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검표 하세요. 의심 가는 의혹 제기하세요. 근데 이런 의혹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것을 모든 우파들이 동의를 해갖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이것을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파 내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충분히 자생력을 우리 우파 내에서는 가짜뉴스가 나오면 거를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통계나 이런 거 들고 오면은 이거 잘못된 통계야 라고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낫지. 말도 안 되는 모든 의혹들 국민들한테 내놓으면 뭐야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이럴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걸러내자. 1차적으로 그 역할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딱 봤을 때 통계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딱 봐도 통계가 말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걸 동의해줘야 됩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그걸 들이밀었을 때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할 거. 우리가 걸러내자. 아까 같은 가짜뉴스. 팩트체크 해보니까 이거 가짜네. 선관위에서 다 해명됐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가짜들을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 우린 이성적이다.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는 의혹다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지. 그게 맞지. 그냥 뭐라도 말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부정선거야 무조건 믿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정선거를 제가 반대를 하고 부정선거를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 검증을 하자. 가짜뉴스 걸러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거 오해를 하지 마시길. 정말 제가 최근에 정말 구독자 수도 많이 빠지고 크게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구독자 수도 빠지고 온갖 비판, 비난 그동안 김거희 TV 열심히 봤는데 막 이런 목소리까지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한 번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